노트 10 플러스의 60Hz와 S20의 120Hz를 차이를 보면 스크롤을 했을 때 확실히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0과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노트 10 플러스 중에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세 모델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인 정말 고민되네 첫 편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크기부터 보면 세대 중에 가로 세로가 가장 큰 것이 이 노트 10 플러스이고 무게도 노트 10 플러스가 가장 무겁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1 프로가 가장 작은 것 같고 무게도 가장 가벼울 것 같지만 길이만 빼면 아이폰 11 프로가 크기와 두께 그리고 무게까지 두 번째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그립감은 S20이 지금처럼 한 손에 쏙 들어오고요. S20 그리고 노트 10 플러스 아이폰 11 프로 순으로 그립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엣지 스크린은 이 S20이 더 경사가 급격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이폰과 비교해야 엣지라는 것을 알 정도로 많이 플랫해졌고요.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 노트 10 플러스 쪽이 엣지가 두드러집니다. 제발 엣지 스크린 좀 없어졌으면 하는 1인이고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솔직히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누워서 영상 보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아이폰 11 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1 프로가 5.8인치에 19.5:9 그리고 풀 HD 플러스의 화질이고요. S20이 6.2인치 그리고 20:9 WQHD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노트 10 플러스는 6.8인치 19:9 비율로 WQHD를 지원합니다. 자, 영상을 볼 때 16:9 비율로 재생이 되어서 이 상태에서는 이 전면 카메라가 거슬린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화면을 풀 확장으로 했을 때 자막이 안 보일 정도로 상하 좌우 모두 잘려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는 이 색상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 주변 색온도를 맞춰주는 기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모델 모두 정말 괜찮은 영상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S20이 120Hz 주사위를 지원하는데요. 노트 10 플러스의 60Hz와 S20의 120Hz를 차이를 보면 스크롤을 했을 때 확실히 나타납니다. 좌측에 노트 10 플러스가 많이 끊기면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민한 분이 아니라면 현재 60Hz인지 120Hz인지를 구분하기 힘들고요. 120Hz 화면만 계속 사용하신 분이 아니라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큰 차이를 못 느껴서 아이폰 11 프로로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하니까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세 모델 모두 IP68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성능인데요. 아이폰 11 프로가 A13 바이오닉 AP의 램이 4GB이고요. 갤럭시 S20은 퀄컴 스냅드래곤 865의 램이 12GB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트 10 플러스가 엑시노스 9825의 램은 12GB이고요. 여기서 성능이 제일 뛰어난 것은 얼마 전에 비교한 것처럼 S20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노트 10 플러스 순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아이폰 11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S20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이폰 11 프로는 못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S21 정도는 돼야 게임에서만큼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도대체 아이폰 11 프로가 몇 세대를 앞선다는 것인지 놀랍고도 또 놀랍네요.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세 모델 모두 사진 품질은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좋고요. 색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다만 S20과 아이폰 11 프로가 노트 10 플러스보다는 조작의 편의성은 좋습니다. 아마도 노트 10 플러스도 S20처럼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아이폰 11 프로가 3046mAh의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갤럭시 S22 4000mAh의 2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4300mAh의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제가 세 모델을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 아이폰 11 프로가 배터리 용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피커인데요. 세 모델 모두 스테레오를 지원하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세 모델을 한꺼번에 들어보면 갤럭시 시리즈가 두 대여서 그런지 고음이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하나를 꺼도 비슷했습니다. 아무래도 S20과 노트 10 플러스가 조금은 아이폰에 비해서 고음 쪽으로 세팅을 해둔 것 같고요. 다만 S20은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스피커가 못 따라가서 그런지 조금 찢어지는 소리가 많이 거슬렸습니다. 반면 아이폰 11 프로는 중저음 세팅을 정말 잘 해놓은 것 같고요. 저는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노트 10 플러스 S20 순으로 아이폰 11 프로가 제일 듣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고음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트 10 플러스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이 편의성인데요. S20이나 노트 10 플러스는 마이크로 SD카드를 지원하고 삼성페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S20은 퀵쉐어 기능이 추가되어서 무선으로도 빠르고 간편하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직까지는 S20 시리즈끼리만 가능하고요. 물론 이와 비슷한 기능은 아이폰 11 프로에도 있습니다. 반면 아이폰의 최대 장점은 연동성이죠. 아이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연동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보안 기능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와 S20 그리고 노트 10 플러스 세대 중에 어떤 것이 좋다고 말은 쉽게 못하겠네요. 세대 다 모두 정말 좋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갤럭시 S10 이하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저는 S20을 선택하겠습니다. AP도 스냅드래곤의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삼성페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갤럭시 S20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뭐 이건 그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선택은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말 고민되는 1편이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